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5분 향해 가고 있고요. 여상영님께서 신간 책 속의 코너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고 좋아하시는데요 벌써. 저희 작은 서점 주인들의 안목을 반영한 신간 속의 코너죠. 동네 책방 오늘은 부비프의 박은지 대표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분 좋으셨어요? 뿌듯합니다. 뿌듯하시죠? 자, 오늘 어떤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 책을 소개하기 전에 재미있는 독립출판 잡지가 있어서 잡지?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글리프라는 문학 잡지예요. 네, 이 잡지는 자칭 문학 덕후라는 분들 5분이 모여가지고 좋아하는 문학과 또 작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런 잡지예요. 근데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한 호에 딱 한 명의 작가만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듭니다. 이거 재밌겠는데요. 네네. 네. 그래서 작년 9월에 창간호가 처음 나왔고 최근 2호가 나와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른 잡지하고는 어떤 점이 달라요? 덕후들이면 어떤 게 다른 거예요? 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문학 잡지라고 하면 보통 출판사에서 만들고 또 작가들의 새로운 작품을 싣거나 그렇죠. 여러 작가들의 평론가들의 비평을 싣고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문단 내에서 만들어진 잡지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글리프는 문학을 좋아하는 그냥 좋아하는 보통 사람 5명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독립 출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딱한 비평보다는 덕질 그리고 아카이빙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료를 모으는 거. 네, 그래서 이름도 그냥 문학 잡지라고 하지 않고 문학 덕질 아카이빙 잡지라고 읽기도 힘드네. 부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래서 매우 이 한 명의 작가를 다룬다는 점에서는 매우 딱 하나의 브랜드나 기업을 다루는 매거진 비하고도 좀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나를 제대로 알자 이런 얘기인 거 같고 깊게 들어가 파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공부 겸 아니면 또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주로 아카이빙 하는지는 좀 체크를 해보죠. 네, 글리프 창간호에서는 정세랑 소설가를 다뤘고요. 최근에 나온 그 2호에서는 위저드 베이커리나 네이호세 식탁 등을 쓴 구병모 소설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관심 많은 작가들인데. 네, 그래서 작가의 작품이나 연재글 또 인터뷰, 미발간 작품까지 모아서 빠짐없이 정리를 하고요. 작가의 시선이 닿았을 모든 것들을 모아서 엮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작가에게 보내는 펠레터가 실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덕후 잡지니까 그 작가에 대한 문제가 담긴 덕령 모의고사도 있는데 정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시험 봤던 그 모의고사처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요. 1번, 2번 이렇게 쭉? 네. 그래서 내가 이 작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체 평가도 해볼 수가 있어요. 막상 점수는 낮으면 이거는 덕후가 아닌 걸로. 팬심이 부족하거나 팬심이 부족한 걸로. 네. 그런 기존 잡지하고는 좀 다른 시도들을 많이 하네요. 네, 맞습니다.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나오던 잡지를 읽고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내가 좋아하는 작가를 적극적으로 즐기고 또 말하는 모습이 굉장히 새로우면서도 신선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오늘은 이제 한번 덕후처럼 뭘 하나 파고 들어봐야 될 텐데 오늘 어떤 책을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도 독립 출판물이에요. 네, 5월이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구호들이 많이 들려오는데요. 가족에 대한 자기 경험을 펴낸 독립출판 에세이 2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에세이 2권? 네. 제목이 뭐예요? 네, 제목이 한 권은 내 엄마 맞아 이제 들고 계신 그거고요. 또 하나는 난 가끔 아빠를 죽이는 상상을 하곤 해인데요. 야, 제목이 뭔가 살벌한데. 내 엄마 맞아의 표지를 보여드리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앞에 써놨어요. 95.327%. 엄마 맞네. 네, 맞아요. 네. 엄마 맞고 아버지 근데 왜 이런 맞고. 제목을 달았지? 네, 아주 제목이 재밌네요. 그리고 난 가끔 아빠를 죽이는 상상을 하곤 해. 이것도 아주 무서운 그 애니메이션 만화의 몇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따뜻한 가족 얘기가 전혀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가족이라는 그런 느낌이. 네, 이 책은 가족 간의 화목이나 사랑에 대한 교훈을 전하는 책은 눈치채셨겠지만 아니고요. 오히려 가족 내의 폭력과 또 부모의 폭언 이런 것들로 인한 자녀의 상처를 고백하는 책이에요. 네, 이상적인 가족이나 정상 가족 이렇게 생각하면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서로 힘이 되는 그런 관계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근데 책 속의 가족들은 저자에게 나의 치부인 동시에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가족 간의 문제는 가까운 사이에도 쉽게 털어놓기가 어렵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혼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더 마음의 상처가 해소되지 못하고 점점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들은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한 가족의 문제들을 지면에 기대어서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가족이라는 게 그렇게 양가가 다 있거든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좋기도 하지만 힘들게도 하는 게 가족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 엄마 맞아라는 책부터 하나 좀 들여다보죠. 네. 뭐 어떤 내용이에요? 이 책은 엄마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이제 우울증 치료까지 받게 된 저자가 자기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쓴 글이에요. 근데 책의 목차를 보시면 저자가 엄마한테 실제로 들었던 말들이 이제 꾸려져 있는데요. 목차에. 네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엄마는 너 가졌을 때 잘못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너는 없어. 네가 우울증이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우울증이야. 와. 또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다 네가 문제야. 그런 것들이 이제 목차에. 아니 목차가 살벌. 네, 목차도 살벌하고 제목도 살벌한데. 야 이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읽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엄마한테 이런 말을 진짜 계속 들으면 이거는 살 맛이 안 날 것 같긴 맞아요. 해요. 네. 네. 그래서 이 책 속의 저자도 엄마한테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상처를 받았던 경험들을 풀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기꺼이 긍정받고 또 받아들여져야 할 엄마와의 관계에서 이제 계속 부정을 당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책 속에서의 엄마는 이제 아파서 살이 찐 딸한테 또 이런 말도 해요. 살이 그렇게 쪘는데 사람을 만나러 가고 싶냐. 그래서 약속을 취소하라고 소리를 치기도 하는데요. 이야. 이런 말을 들은 딸의 마음을 어떨까 상상해보면 심장이 한편으로 이제 덜컥 내려왔는데 그럼요. 또 다시 생각해보면 강도만 다를 뿐 누구나 부모의 잊지 못할 말에 상처받은 경험을 품고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그렇긴 하더라고요. 하네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같은 말이라도 부모나 이제 가까운 가족이 하는 말은 더 크고 무겁게 다가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 읽을 만한 지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정의 다른 가족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보는 힘들었던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맞는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책 앞서 난 가끔 아빠를 죽이는 상상을 하곤 해. 이번엔 이 책으로 가보죠.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제목이 굉장히 강렬한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 윤리에 비춰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제목처럼 그래요. 보이는데요. 근데 이 책의 저자가 뭐 폐륜하거나 아니면 정신이 좀 이상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만큼 아빠의 폭력으로 인한 고통이 극심하다는 걸 책을 읽다 보면 정말 절실히 이해를 하게 돼요. 이 책이 일기를 모아서 낸 책이라면서요. 네네. 저자가 11년 동안 쓴 일기를 독립 출판한 책이에요. 그래서 술에 취하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아버지로 인한 두려움, 또 그로 인해 망가져가는 일상, 불안한 내면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애초에 책을 내려고 쓴 글이 아니라 일기장에 혼자 쓴 글이다 보니까 당시의 상황이나 감정들이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이제 쏟아냈던 그 감정들이 날 것 그대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자의 고통이 더 절절하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초등학생 때 아빠의 폭력을 처음 목격을 합니다. 술에 취한 아빠가 엄마 위에 올라타서 넥타이로 목을 조르는 그런 광경이나 죽여버리겠다고 달려드는 모습에 충격을 받고 또 공포에 떠는데요. 예. 그 이후로는 아빠가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 평화가 뭐 몇 주, 몇 달 이렇게 지속되면 다행이라고 안심하거나 행복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무섭고 불안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평온한 날에도 또 폭력으로 점철된 날에도 온전히 편안했던 적은 하루도 없었던 거죠. 가족 폭력, 가정 폭력이라는 게 얼마나 문제가 될 수 있는지가 이 책이 그냥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 앞서 소개해드린 내 엄마 맞아와 이 책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두 책의 저자 모두 엄마 아빠한테 분노하고 증오하면서도 완전히 미워하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가족을 미워하는 자기 자신한테 왜 나는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못할까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는 이런 고통을 혼자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벅찬 일일 텐데 거기에 보태서 자기 자신까지 탓하게 된다면 개인이 감당하기에 너무 커다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가기 전에 낭독해 주실 구절이 있다 그러는데. 네네. 그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아닌데 같이 읽어보고 싶은 이제 책으로 가족 같은 소리하고 있네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것도 제목이. 네. 네, 거기에서 있었던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네. 가족은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다.
가족의 당위성을 강요하며 가족이란 따뜻하고 뭉클한 그 무엇이며 나를 눈물 짓게 하지만 결국에는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는 왜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냐며 가족이라면 마땅히 느껴야 할 감정들을 무시한다며 손가락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정말로 가족의 따스함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정말로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네. 이 문장과 오늘 소개해드린 책이 가족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신정수님, 방산월님, 뭐 김대근님, 인님, 뭐 김영기님 모두 다 아파서 읽기가 참 힘들 것 같다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네요. 자, 동네 책방이 아니라면 만나보기 힘든 책들을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부비프의 박은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목요일 순서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